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빙고 상금만큼이나 꽉 붙잡고 도서관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훔친 일지와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나쁜 기운을 뿜어요. 자갈길이 더 질척거리고 운동화는 마치 걸음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안개에 붙잡힌 것 같아요. 첨탑의 윤곽은 안개에 완전히 삼켜졌고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공기는 다시 그 날카로운 타버린 설탕 냄새로 가득해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고 있는 듯해요. 할머니는 길을 잃으면 진실을 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마을 뒷골목을 헤매시며 내가 절대 물려받지 못한 육감으로 길을 찾으시면서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침묵만 들려요. 그러다 갑자기 아니에요. 거미 다리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이 귀에 닿아요. 내 이름을 불러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춰서요. 오늘은 안 돼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안개가 맥박치며 다시 들려요. 머물러. 전혀 으스스하지 않네요. 웰스미어 고마워요. 뒤돌아 깜짝 놀랄 장면을 기대하지만 안개와 그림자뿐이에요. 농담 첫 번째, 이 안개에 틴더 프로필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이에요. 서 있기보다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위로 방향을 잡아요. 여기에 서 있으면 으스스한 속삭임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가방 속 일지가 머리를 맴돌아요. 바인딩과 영원한 자정 이야기가요. 시계탑의 그 종소리, 그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사슬이고 나는 그 안에 얽혔어요. 거리가 좁아지며 오두막집들이 귀엽게 엿듣는 듯 가까워져요. 창문은 어두운데 커튼이 흔들리거나 그림자가 스쳐가는 움직임이 보여요. 심리학에서는 과다 경계라는 논쟁이 있어요. 뇌가 위협을 과대 해석해서 어디서나 위험을 본다는 거죠. 그럴지도 아니면 웰스미어가 그만큼 수상쩍은 걸지도. 목덜미가 따끔거려요. 싸구려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가방을 툭툭 치며 천을 통해 회중시계가 따뜻해요. 속삭임이 다시 들려요. 이번엔 더 커요. 내 이름뿐 아니라 단어들 너무 많이 봤어. 가로등에 기대며 비틀거리고 철제 기둥이 차갑고 끈적거려요. 형씨, 나 아무것도 못 봤어 라고 툭 내뱉는데 안개랑 논쟁하는 게 내 새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 고대 선원들은 안개가 영혼을 실어 나른다고 믿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산자에게 속삭이는 거라고. 그걸 믿는다고는 안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네요. 안개가 움직이며 오두막집 사이로 구불구불한 길이 살짝 드러나요. 골목이라기보단 샛길이에요. 간신히 비집고 들어갈 만큼 좁죠. 속삭임이 나를 앞으로 밀어요. 친구가 가게에서 사탕 훔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목소리는 거짓말하지만 침묵은 말해줘. 아마 안개에게 꺼지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호기심 많거나 너무 멍청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길을 따라가며 오두막집 벽이 어깨를 스치고 돌은 축축하고 이끼 낀 것 같아요. 새길이 작은 앞마당으로 열리고 구부정한 나무들이 둘러싸며 툴툴거리는 듯 보여요. 가운데에 우물이 있어요. 테두리에 일지와 시계탑에 그 상징들 원선눈을 따갑게 하는 낙서가 새겨져 있죠. 안개가 우물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속삭임이 더 선명해져요. 우물 자체에서 나와요 봐. 심장이 드럼 솔로를 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농담 두 번째, 이 우물에 옐프 리뷰가 있다면 과도한 으스스함으로 별 하나예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어둠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보여요. 물속에 갇힌 달빛 같아요. 공기는 무겁고 젖은 돌과 동전 같은 금속 냄새가 나요. 속삭임이 바뀌어요. 단어가 아니라 낮고 꾸준한 웅웅거림 종소리의 메아리 같아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요. 순간 뭔가가 보여요. 내 얼굴이 아닌 물에 비친 다른 얼굴이요.
눈 깜빡하기 전에 사라지고 창백하고 눈이 커진 내 반사만 남아요. 뒤로 물러나며 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안개가 짙어지며 속삭임이 내가 지겨워졌다는 듯 잦아들어요. 손이 떨리며 가방을 다시 메고 일지의 무게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겨요. 그 우물은 종소리 안개 마을 전체와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건조한 양말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관광청이 있다면 저걸 팸플릿에 안 넣을 거예요. 앞마당이 좁아진 것 같아요. 나무들이 호기심 많은 이유처럼 기울어져 와요. 샛길로 돌아가며 나무들이 속닥거리는 듯 길어진 길을 따라가요. 속삭임은 더 희미해졌지만 내가 물속의 사슬을 안 꺼낸 걸 툴툴거리는 것 같아요. 첨탑은 여전히 숨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속삭임이 내 안내자니까 좋아하든 말든. 웰스미어의 비밀은 내 손끝에 있고 매 걸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서명하는 것 같아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빙고 상금만큼이나 꽉 붙잡고 나는 그 으스스한 앞마당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우물의 속삭임이 나쁜 라디오 신호처럼 희미해져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무겁고 점점 더 후회되는 기념품들이에요. 샛길이 자갈길로 나를 뱉어내고 비뚤어진 오두막집들이 안개 속에서 비판적인 눈초리로 나타나요. 운동화는 젖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다시 그 타버린 설탕 냄새로 날카로워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는 듯해요. 할머니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걸 숨겨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편지를 정리하시며 설명하지 않으신 이름들의 손가락을 머물게 하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사람들은 잊혀진 것들로 가득한 도서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진 창문에 오두막집을 지나며 안에서 구부정한 노부인이 냄비를 젓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지만 그림자가 길게 뻗어 나를 잡으려는 듯해요. 계속 걸으며 안개가 원한이라도 품은 듯 소용돌이쳐요.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와요. 너덜너덜한 코트에 플랫캡을 쓴 술집 노인 중 하나예요. 어이 형씨라고 불러 길 안내나 정상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그가 돌아서니 얼굴은 오래된 가죽처럼 풍파를 겪었고 눈은 너무 많이 본 듯 반짝여요. 아직도 여기 있나 그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치지 않은 걸 실망한 듯 말해요. 응, 좀 길 잃었어 라고 캐주얼하게 인정해요. 그는 운걸거리며 거리를 가리켜요. 저쪽으로 시장이야. 조심해서 가. 그의 목소리는 자갈 같고 더 묻기 전에 비틀거리며 가버려요. 농담 첫 번째, 웰스미어에 환영위원회가 있다면 이 양반은 거기 안 끼었을 거야. 그의 애매한 안내를 따라가며 자갈길이 고르지 않고 안개가 발소리를 억눌러요. 인류학에서는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침묵이나 오도된 정보로요. 이 노인은 둘 다 주고 있죠. 거리가 작은 시장 광장으로 열리고 포장마차는 셔터가 내려져 캔버스 천막이 안개에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어슬렁거리는데 그 얼굴들이 지옥에서 온 사진첩처럼 낯익어요. 사과를 파는 여성이 있어요. 손은 울퉁불퉁하고 미소는 너무 날카로워요. 또 다른 남자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손가락이 오토파일럿처럼 움직여요. 정복해내려 사과 아줌마에게 다가가요. 멋진 마을이네요 라고 거짓말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내 핀 번호를 물은 듯해요. 충분히 오래라고 말하며 묻지도 않은 사과를 건네요. 차갑고 왁스 칠된 느낌이라 믿음이 안 가요. 재미있는 사실, 사과는 한때 겨울 바나나라고 불렸고 몇 달 보관해 굶주린 시기를 버텼죠.
이건 빅토리아 여왕 시절부터 있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으며 고맙다고 운걸거리고 지나가요. 마을 사람들은 쳐다보진 않지만 시선이 머물며 내 영혼을 재는 듯해요. 벤치에 안짜나무가 청바지 아래 축축해요. 가방 속 일지가 구멍을 뚫고 바인딩과 새로운 손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야. 일지를 꺼내 사이클에 잃어버린 이름들에 관한 페이지로 넘겨요. 애매하지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금을 고치는 노인에게 다가가 캐주얼하게 묻죠. 시계탑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신가요? 그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멈춰요. 종소리 얘기는 꺼내지 마라고 운걸거리며 안개를 흘깃봐요. 떠나는 게 좋아. 고마워요, 형씨. 엄청 도움됐네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FAQ 페이지가 있다면 굵은 글씨로 꺼져 라고만 적혀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떤 진실은 꽁꽁 잠겨 있어 열쇠를 억지로 넣지 마. 아마 그녀는 이 노인에게 스콘을 주고 인생 이야기를 드러냈겠죠. 하지만 내 매력은 바닥난 상태예요. 일어나자 주머니 속 사과가 무겁게 느껴져요. 시장은 더 조용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유령처럼 새벽에 흩어져요. 사과 아줌마가 나를 보고 미소가 사라지고 엘리너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겁나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광장을 나와요. 안개가 더 짙어지고 속삭임이 돌아와요. 한숨처럼 부드럽죠 머물러. 무시하지만 심장은 확신이 없어 쿵쾅거려요. 거리가 구부러지고 처음 본 아이, 유일한 아이가 자갈길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녀의 손은 일지의 상징 같고 시계탑 종소리와 너무 비슷한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멋진 그림이야 라고 쭈그려 앉으며 말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눈은 고대인의 것처럼 늙었어요. 새로 왔구나 라고 말하고는 달아나며 분필이 안개 속으로 굴러가요.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학교가 있다면 낯선 사람 겁주기 배심 2를 가르치겠죠. 분필을 주어 손가락에 하얀 가루가 묻어요.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첨탑의 윤곽이 앞에서 깜빡거려요. 이 사람들 그들의 반쯤 답한 말들, 낯익은 얼굴들, 그들은 종소리 우물 일지에 미친 낙서와 연결돼 있어요. 이걸 풀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매 걸음이 웰스미어의 영원한 재방송에서 주연을 맡는 것 같더라도. 우물의 웅웅거림이 젖은 양말처럼 여전히 달라붙어 있고 강둑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안개가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가득 차 있고 진흙 속에서 반짝이던 사슬의 기억까지 더해져요. 자갈길이 다시 나타나며 안개 속에서 오두막집들이 비판적인 눈초리로 서 있어요.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젖은 돌과 오래된 동전 같은 금속 냄새로 무거워요. 할머니는 물은 사람들이 잊은 걸 나른다라고 하셨어요. 집 근처 강에서 자갈을 던지시며 물결이 비밀을 품은 듯 바라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안개는 강 같아요. 마을의 과거 조각들을 끌고 다니죠. 길을 따라가며 유용한 곳으로 뱉어지길 바라는데 종소리가 아닌 새로운 소리가 들려요. 돌 위로 흐르는 물처럼 낮게 서두르는 소리. 안개가 살짝 걷히며 구부정한 나무들 사이로 경사진 샛길이 드러나요. 샛길은 강둑으로 이어지고 물은 어둡고 느리게 흐르며 갈라진 거울처럼 안개를 비춰요. 진흙과 녹슨 철 같은 날카로운 냄새가 나요. 쭈그려 안짜 축축한 풀이 청바지를 적시고 물살을 바라봐요. 최면 걸리듯 소용돌이치며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환경과학에서는 강의 기억의 보관자라는 논쟁이 있어요.
퇴적물에 인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다고. 이 강은 웰스미어의 전기를 물속 깊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스락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강 건너에 망토를 두른 인물이 서 있어요. 코트는 천보다 구멍이 더 많아요. 얼굴은 숨겨져 있지만 안개로 조각된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어이라고 소리쳐요. 으스스한 마을에서 낯선 이에게 소리치는 게 내 브랜드인 것 같아서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공기가 무거워지며 강이 숨을 멈춘 듯해요. 재미있는 사실, 일부 고대 문화에서 강은 다른 세계로의 문턱으로 신성시됐어요. 이 강은 건너지마라는 강렬한 분위기를 풍겨요. 일어나자 무릎이 연금 수령자 역할 오디션처럼 삐걱거려요. 인물이 손을 들어요. 인사가 아니라 나나 강을 가리키는 듯해요. 너는 본다 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듯 희미하게 들려요. 심장이 살사춤을 춰요. 농담 첫 번째. 이게 웰스미어의 강투어 가이드라면 팁 안 줄 거야. 강둑에 가까이 다가가 물이 운동화에 찰박거려요. 인물이 계속 가리키고 있고 이제 보이네요. 강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무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기울여 지늘게 반쯤 묻힌 사슬을 발견해요. 링크에 일지와 시계탑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뭔가를 묶어둘 만큼 무겁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묻힌 건 그대로 두고 싶어 해. 아마 도망치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고집셌거나 너무 멍청해서 듣지 않아요. 막대기를 집어 사슬을 찔러보자. 물이 잔물결을 일으키고 인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요. 하지마. 막대기를 찌르던 손을 멈추고 얼어붙어요. 인물이 어떻게든 더 가까워졌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망토가 안개와 섞여요. 목소리가 겹쳐지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해요. 그건 묶는다. 좋아, 웰스미어의 우주 퍼즐 조각을 또 찾았는데 지능만큼이나 명확하네요. 농담 두 번째, 이 강에 분실물 센터가 있다면 저주받은 잡동사니로 가득할 거야.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일어나 손이 축축해요. 사슬은 여전히 반짝이며 유혹하지만 망토 괴인이 쳐다보는 한 꺼낼 생각 없어요. 인물이 손을 내리고 안개가 짙어지며 그들을 삼켜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맥박은 드럼 솔로를 치고 강의 흐름이 더 크게 들리며 나를 비웃는 듯해요. 뒤로 물러나며 풀이 질척거려요. 그 사슬은 일지의 바인딩과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마른 양말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가방 속 회중시계가 다시 따뜻해지며 새 미스터리에 질투하는 것 같아요. 툭툭 치며 진정해. 넌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주받은 물건이야 라고 중얼거려요. 강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길게 느껴지고 나무들이 속닥거리는 듯 기울어져 있어요. 강이 웅웅거림이 뒤에서 희미해지지만 그 무게는 남아요 못 지울 것을 본 기분이에요. 마을의 비밀은 안개 속 속삭임으로 더 커지고 내가 너무 고집세게 무시하는 경고처럼 종소리의 메아리가 남아요. 강이 웅웅거림이 여전히 젖은 양말처럼 달라붙어 있고 강둑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웰스미어의 안개가 끈적한 스카프처럼 더 꽉 조여요. 가방은 훔친 물건들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로 가득 차 있고 진흙 속에서 반짝이던 사슬의 기억까지 더해져요. 자갈길이 다시 나타나며 안개 속에서 오두막집들이 비판적인 눈초리로 서 있어요.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리고 배는 파업 중이라 꼬르륵거려요. 공기는 다시 그 타버린 설탕 냄새로 날카로워요. 안개가 뭔가 불쾌한 걸 끓이는 듯해요. 할머니는 반사된 건 얼굴보다 더 많이 보여 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거울을 닦으시며
유리 속에서 내 눈을 잡아 비밀을 아는 듯 보시면서요. 지금은 반사를 피하고 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창문이 감시하는 느낌이거든요. 거리가 좁아지며 오두막집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요. 셔터가 반쯤 열린 눈처럼 갈라져 있어요. 골동품 앤드 진기품이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를 지나며 창문은 너무 더러워서 거의 불투명해요. 뭔가가 나를 멈추게 해요. 안개가 다시 나를 툭 치는 것 같아요. 문을 밀자 종이 깜짝 놀란 듯 짤랑거려요. 안은 잊혀진 물건들의 창고예요. 먼지 쌓인 시계들 깨진 찻잔들, 현없는 바이올린. 공기는 왁스와 곰팡이 냄새로 오래 방치된 자선가게 같아요. 저 멀리 벽에 걸린 거울이 보여요. 크고 화려한 시계탑에 포도넝쿨과 같은 조각이 새겨진 틀. 내 반사가 거기 있어요. 지치고 창백해 보이지만 유리가 물결처럼 흔들려요. 돌에 방해받은 물처럼. 눈을 깜빡여도 그대로예요. 그냥 나 악몽과 싸운 듯 보이죠. 가까이 다가가며 휘어진 마루가 운동화에 스치며 소리를 내요. 거울 표면은 얼룩덜룩하지만 내 반사는 너무 선명해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뚜렷하죠. 광학에서는 거울이 스트레스 아래에서 왜곡된다는 논쟁이 있어요. 오래된 유리는 휘어져 빛을 이상하게 굴절시킬 수 있죠. 이건 굴절 이상이에요. 내 뒤에 가게가 아닌 거리가 보여요. 자갈길 안개 구식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성 영화처럼 움직여요. 심장이 드럼 솔로를 쳐요. 농담 첫 번째, 이 거울이 이베이에 있다면 귀신 들림 반품 불가로 올라갈 거예요. 유리에 손을 대자 얼음처럼 차갑고 장면이 바뀌어요. 엘리너 같은 얼굴의 여성이 촛불 아래 뭔가를 바느질하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고 거울이 갈라지며 거미줄 같은 균열이 내 반사를 가로질러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황동 촛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내 잘못 아냐 라고 운걸거리며 가게가 청구서라도 보낼 것처럼. 재미있는 사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누군가 죽으면 거울을 덮었어요. 영혼이 갇히지 않게 하려고. 이건 나를 가두는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보이는 게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냐. 아마 거울을 부수고 도망치라고 하셨겠지만 너무 호기심 많거나 너무 멍청해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돌며 스쿠비두 만화 같은 트릭이나 전선을 찾아보지만 그냥 유리와 나무 세월의 무게를 품은 것뿐이에요. 균열은 하품처럼 천천히 퍼지고 공기가 더 무거워져요. 가게가 숨을 멈춘 듯해요. 일지를 꺼내 베일과 교차에 관한 페이지로 넘겨요. 방금 본 것과 너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삐걱 소리에 깜짝 놀라요. 가게는 텅 비었지만 카운터 뒤 커튼이 누가 막 지나간 듯 흔들려요. 아직 따라갈 만큼 멍청하진 않지만 목덜미가 따끔거려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최고조예요. 일지를 다시 쑤셔놓고 회중시계를 꺼내요. 여전히 자정에 멈춰있죠. 따뜻하고 거울의 기묘함과 동조된 듯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시계와 거울이 밴드를 결성하면 티켓 안 살 거야. 거울을 주시하며 문으로 물러나요. 내 반사에 이제 동행이 있어요. 강변 인물 같은 키 크고 망토를 두른 그림자. 숨이 멎고 입김이 공기를 흐려요. 그림자가 움직여요. 나는 안 움직였는데. 내 손이 옆에 있는데 손을 들어요. 알았어, 형씨, 네가 이겼어 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가늘어요. 문으로 달려가 종이 미친 듯이 짤랑거리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안개가 가게를 삼켜요. 자갈길이 더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마을이 내 패닉을 비웃는 듯해요. 거울의 이미지, 엘리너의 닮은 골, 다른 웰스미어는 일지에 사이클과 강이 사슬에 연결돼 있어요. 이 마을은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층이 졌어요.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케이크처럼.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에 여행사가 있다면
노페빌레로 가는 편도 티켓을 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며 첨탑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져요. 답을 약속하거나 진실로 위장한 함정을 더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개가 웰스미어를 할머니의 비스킷통보다 더 꽉 잠갔다. 나는 그 거울의 작은 공포쇼에 휘청이며 새 거리로 비틀거린다. 가방은 저주받은 전리품 일지, 사진, 회중식의 사과으로 가득 차 있고 운동화는 축축해서 반항하듯 질척거린다. 첨탑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나를 조롱하지만 마을은 갑자기 빛과 소음으로 살아난다. 등불이 안개를 뚫고 빛나며 거리를 가로질러 늘어져 할로윈에 난입한 듯하다. 목소리가 웅성거리고 웃음이 터지고 구운 밥 냄새가 믿을 수 없는 포옹처럼 다가온다. 할머니는 축제는 망가진 걸 숨긴다라고 하셨어요. 마을 축제에서 사람들이 가짜 미소로 불화를 춤추며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는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거리가 축제로 변했어요. 포장마차에 삼색 깃발이 드리워지고 빈티지 코트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마치 세피아 사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모두 움직이고 등불 아래 얼굴이 빛나요. 배가 꼬르륵거리며 그 밤 냄새는 천국 같아요. 하지만 직감이 이건 너무 편리하다고 외쳐요. 인파를 헤치며 토피 사과를 든 아이와 사과를 저글링하는 노인을 피한다. 시장의 사과 아줌마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포장마차는 너무 완벽한 사과들로 쌓여 있어요. 그녀가 내 눈을 잡고 칼날 같은 미소를 짓는다. 하나 먹어 아가라고 말하며 새빨간 사과를 내민다. 경고 신호처럼 붉은. 주머니 속 사과 여전히 왁스 칠되고 여전히 수상쩍은 를 툭툭 치며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농담 첫 번째, 이 축제의 테마가 있다면 먹고 후회일 거야. 등불이 깜빡이며 비밀을 가진 그림자를 춤추게 해요. 문화 연구에서는 축제를 리미널 공간으로 논쟁해요. 정상적인 규칙이 휘어지고 진실이 새어나오는 곳이라고. 이건 리미널이 맞아요. 하지만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많아요. 술집 노인을 발견해요. 플랫캡이 흔들리며 맥주통에서 A를 따르고 있어요. 그는 나를 안 보지만 그의 친구 금을 고치던 노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끼어든 것처럼. 계속 움직이며 무대로 끌려가요.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시계탑 종소리와 너무 비슷한 곡을 연주해요. 군중이 흔들리고 그 얼굴들은 나치고요. 엘리노의 광대뼈, 바텐더의 턱시장, 아이의 늙은 눈. 웰스미어가 배우들을 재활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유일한 아웃사이더죠. 재미있는 사실, 중세 축제는 종종 의식으로 겸용됐어요. 에일과 추말에 옛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이건 더 어두운 걸 감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알아내고 싶진 않지만요. 누군가 내 팔을 스치며 깜짝 놀라 가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엘리너처럼 은빛 머리의 여성이에요.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 튀어나온 드레스를 입고. 춤출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요하는 듯해요. 그녀의 눈은 너무 깊어서 빠져들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에 끼어들지 마. 아마 발목 삐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겠지만 무릎이 안 좋아요라고 운걸거리며 비켜간다. 농담 두 번째, 웰스미어에 댄스 플로어가 있다면 나니아로 가는 포털일 거야. 연주자의 곡이 빨라지고 군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해요. 조용한 포장마차로 빠져나가요. 여기선 반지 펜던트 강이 사슬과 너무 비슷한 체인을 팔아요. 심장이 멎는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텐더의 코를 닮은 포장마차 주인이 말해요. 마음에 드는 거 있나? 그의 말투는 캐주얼하지만 눈은 내 가방을 꿰뚫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듯.
그냥 구경이요 라고 말하며 물러난다. 가방 속 회중시계가 맥박치며 체인에 질투하는 것 같아요. 축제의 불빛은 너무 밝고 웃음은 너무 시끄러워요. 고양이 게임의 쥐가 된 기분이에요. 골목으로 빠져나가자 소음이 잦아들고 안개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와요. 등불의 빛은 여기까지 안 닿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돌 냄새가 나요. 일지를 꺼내 페이지가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려요. 한 줄이 눈에 띈다. 사이클은 기쁨 속에 자신을 감춘다. 좋아, 이 축제는 그냥 파티가 아니에요. 빌어먹을 은폐 작전이죠. 삐걱 소리에 일지를 다시 쑤셔 넣어요. 골목은 텅 비었지만 목덜미가 따끔거리며 감시당하는 느낌이 최고조예요. 한 발 내딛자 안개가 갈라지며 골목 끝에 인물이 나타나요. 강변 유령 같은 키 크고 망을 쓴 자태. 움직이지 않고 종소리만큼이나 무거운 존재감만 있어요. 어이, 또 너야 라고 외쳐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대답 없고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그들이 사라져요.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농담 세 번째, 웰스미어의 숨바꼭질 챔피언은 이 양반이야. 첨탑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며 마을의 심장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축제의 웅성거림은 꿈속의 웃음처럼 공허하게 남아요. 월매의 비밀은 빛과 바이올린으로 치장했지만 여전히 비밀이에요. 나는 그걸 벗겨내기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